셀프 리더의 시간 관리.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지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리가 왜 중요한가? 두 번째, 방법 888 시간 관리를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시간 관리함에 있어서 원칙과 몇 가지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리는 왜 중요할까요? 우리 시간 하면 신이 누구나 똑같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어떤 분은 정말 아파서 중환자실에 계시는 분은 내일 돌아가신다고 또 어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안타까운 사람은 지금 현재의 시간이 굉장히 소중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잘 살 거라는 생각에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또 오늘 오늘 뭘 해야 되는데 내일로 밀어버린다든지 그렇게 어떤 자기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오늘만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좀 다 자세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헬렌 켈러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소리 듣지도 못하고 오직 몸의 감각으로 글을 익혔고요. 나중에는 헬렌까지 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극복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헬렌 켈러의 시를 읽으면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왜 만약 내가 3일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그 첫째 날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스승님과 또 내 가족을 직접 한번 보고 손으로 다 만져보고 싶다 했고요. 두 번째 날은 아침 해가 떠서 해가 지는 그런 일상적인 모습을 보고 싶다. 또 세 번째는 마지막 날에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평범한 거리에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모습인지를 보고 싶다. 마지막에 저녁에 꿇어 앉아서 이 3일을 보게 해주신 신께 너무나 감사드린다. 그 시를 볼 때마다 이 시간에 대한 감사를 참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이 내린 가장 공정한 선물이 바로 시간이라는 것. 제가 이제 요즘 그 대선이 다가오니까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걸 유심히 듣습니다. 한 후보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4시간이 너무나 그 당시에는 짧았다. 그런데 나에게는 다른 사람은 24시간이었지만 나에게는 26시간 시간을 주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후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을 하고 또 저녁에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 못하는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나에게는 26시간의 시간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어머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만큼 노력하고 집중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려면 이 열심히 행동을 해야만 결과가 나오고요. 이 행동은 반복을 해야 되고 반복을 한다는 것은 시간에 따른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이고 시간에 따른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한 것이고요. 이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이루고자 하는 결과에 대한 구상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구상부터 결과까지 법칙에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목표 관리가 필요하고 또 내 계획을 잡는 것은 시간 관리가 필요하고요. 또 반복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는 내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잖아요. 그럼 인맥 관리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 내 성과를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성과 관리도 또 필요합니다. 세 가지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여기에서 시간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습관을 만드는 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면은 운명이 바뀐다, 팔자가 바뀐다는 이야기 있죠. 그처럼 반복하고 행동하고 하다 보면 내 몸에 나도 모르게 저절로, 여러분들 왜 시간 알람 맞춰놓고 또 양치질하고 이런 거 무수히 많은 반복을 통해서 우리 몸에 시간을 맞추지 않아도 그 시간에 눈이 떠진다든지, 또 양치질 하는 것은 어릴 때 어머니가 잔소리를 늘 굉장히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식사하고 나면 바로 양치질하고 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잖아요. 이것처럼 좋은 습관을 익히는 것 때문에 시간 관리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할 때 이 시간 관리는 사건 관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일을 할 때 어떤 잡으로 하느냐, 미션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 관리는 상당히 달라집니다. 우리 그럼 일은 무엇이고 미션은 무엇이냐 했을 때 이런 예를 하나 들어 보일게요. 병원에 갔을 때 환자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잠시 뒤에 치료를 해도 되는데 또 한 사람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에요. 근데 병원 수칙상으로는 잠시 뒤에 뭔가를 해도 되는데 병원 수칙상으로는 이 사람이 응급처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간호사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왜 병원의 수칙대로 하는 사람은 이제 이 일하는 사람이고요. 미션을 하는 사람은 병원의 수칙은 이렇지만 왜 자기가 판단을 해서 수칙은 약간 2순위로 물러나지만은 지금 당장 나의 손이 필요하다 할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자기 일보다는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우선인 원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병원의 수칙보다는 사람을 일단은 살려야 되겠다, 응급 환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미션이 발동할 겁니다. 그 병원에 가면 많이 느낄 거예요. 나는 정말 힘들고 지치고 하는데 병원의 사람들은 차트를 다 쓰라고 하고 또 나를 귀찮게 할 경우 상당히 많잖아요. 저는 이제 병원 가서 그런 경험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왜 여기 가서 검사를 끝나고 나면 다음 병원에 가서는 이건 했나요? 라고 넘어가야 될 상황인데 정말 너무 많이 아픈 상황에서도 앞에 했던 검사를 또다시 해야 되고 할 때는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미션이 아니고 잡만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자, 구분되나요? 잡이 무엇인지, 미션이 무엇인지.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일을 했을 때는 내 하는 일에 있어서도 시간 관리가 철저하게 될 겁니다. 888 시간 관리를 여러분께 안내할게요. 하루 24시간을 3등분을 하는 겁니다. 3등분을 하면 잠을 자야 하는 시간은 8시간은 빼세요. 보통 건강하려면 7시간, 8시간 정도는 푹 자야 건강하답니다. 물론 잠이 좀 적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또 7시간을 또 빼고 1시간은 또 다른 시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평균 8시간 빼고, 또 우리 법률상 정해져 있는 8시간 일하는 시간을 또 빼고, 그럼 나머지 8시간을 또 별도로 자기가 빼는 겁니다. 이렇게 888로 3등분을 한 다음에 이 시간을 크게 한번 어떻게 써야 될지를 구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8시간 잠자는 시간에서 나는 푹 한 7시간만 자겠다. 그럼 1시간 여기서 뺄 수가 있죠. 다음 일하는 시간 8시간 중에서 집중해서 아마 8시간 일하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점심시간 1시간은 또 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8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요 나머지 8시간엔 투잡하는 사람은 요 8시간을 투잡 시간에 할애를 하겠죠. 또 자기 개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이 시간에 자기 개발의 시간을 아마 투자할 거고요. 요 8시간을 인조이 하는데, 노는 데만 소비하는 사람은 아마 이 8시간을 헛되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 인조이 하면서도 체력 단련하는 시간으로 그것도 역시 자기 개발 시간이 되겠죠. 그쪽으로 보낼 것이고 또 자격증을 따는 사람은 요 8시간을 또 할애를 해서 요 시간 안에 아마 자격증 공부를 할 거예요. 어학 공부하는 사람도 이 시간에 아마 투자를 할 것이고 또 투자 받는 사람은 요 시간에 교육도 받으러 다니고 사람도 만나서 미팅을 하고 비즈니스 성과를 아마 내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세 번째 요 시간에 나는 어디에서 누구랑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답이 나올 거예요. 이걸 좀 더 세분화해서 24시간을 이렇게 도표로 만드는 겁니다. 도표로 만든 다음에 자, 집에 있는 시간 8시간은 이제 주로 잠자는 시간이 되겠죠. 그럼 잠자는 시간은 이렇게 새까맣게 칠해서 이 시간에는 뭐라고 쓰느냐면 하루 동안에 반성한 일기를 여기다가 쓰면 되겠습니다. 또는 다음날 해야 할 것들을 여기에다가 기록을 하면 될 것이고 아니면 하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쭉 한 일 위주로 기록을 해도 되겠죠. 다음은 이제 일하는 시간에 또 표를 한 다음에 일하는 어떤 일을 했는지를 여기다가 쓰고 학생 같으면은 어떤 과목을 공부했는지 여기다가 쓴 다음에 끝나고 나면 시간이 없으면 기호로 표시를 해도 되잖아요. 잘하면 동그라미, 보통이면은 네모, 잘 못했으면 세모 아니면 X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점수를 한번 한 일에 대해서 체크해 보는 것도 괜찮고 글을 쓸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아침 9시부터 어디까지 미팅이었다, 외부 미팅이었다 하면 누구누구를 만났으며 어떠한 내용의 미팅이었으며 성과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다음 약속 시간은 어떠한지를 여기다가 기록을 해 나가고 다음 또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어떤 진도를 나갈 것이며 어떤 성과를 내야 되겠다는 것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두면은 비즈니스 일기가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자기개발 시간에 내가 8시간을 할애하고 싶다고 하면 이 시간도 역시 자기가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뽑은 다음에 여기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기록을 하고 일을 하고 나서 또 그 옆에다가 또 자기 느낌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888 시간 관리를 24시간을 다 기록하는 것을 일주일만 한번 해보시면 내가 과연 시간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목표 관리를 얼마만큼 철저하게 하는지, 인맥 관리는 내가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시간에 또 내가 시간 관리가 안 되는지도 체크가 가능하고요. 꼭 일주일 여러분께 써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시간 관리하는 원칙에 있어 첫 번째, 우선순위를 정하라. 두 번째, 목표 정하는 것. 앞서 시간에 목표 설정하는 또 스마트 법칙도 알려드렸고요. 또 현실적인 계획표를 꼭 구체적으로 짜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마감 시간을 반드시 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반드시 이것은 꼭 이룬다고 정해 두셔야만 또 원칙과 사명 선언서를 작성을 하는 것은 내가 하겠다는 약속이잖아요. 다섯 번째, 파레토의 원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파레토의 원리는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보면 여기 사분면을 보시면은 우리 급한 일이 있는가 하면 급하지 않은 일이 있고요. 또 중요한 일이 있는가 하면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럼 급한 일, 중요한 일,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일은 반드시 해야 되죠. 내일 과제를 내야 된다든지 또는 발표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시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 개발하는 것, 또 자기 성장을 위해서 또 자격증을 따는 것, 또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것, 외국어 공부하고 건강관리하고 또 재충전을 위해서 힐링하고 하는 것. 이것은 지금 당장 급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마감 시간은 임박했는데요. 시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왜 누구의 부탁이라든지
또 내일 끝나는 영화 보기라든지 이런 것은 꼭 하지는 않아도 되는데 시급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네 번째, 시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자, 보시면 잡담하기, 또 인터넷 서핑하기, 또 지나친 TV 시청하기, 이런 것은 시급하지도 다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하루 24시간 동안에 어디에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고 있는가를 체크해 보면 내가 중요한 일에 시간 관리를 하는가, 그렇지 않은 일에 내가 시간 관리를 하는가 아마 자기 스스로 체크가 될 겁니다. 여기에 시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이 하찮은 일에 내가 시간을 너무 할애를 하지 않는가 반성해 보고요. 또 시급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에 내가 시간을 이걸 한꺼번에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매일 반복해서 할 수 있도록 시간 짜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파레토의 원리는요. 이탈리아의 파레토라는 학자가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하루 동안에 80%의 성과를 낸 것을 보면은 20%의 시간대에 집중한 것에 80%의 성과가 나는 거예요. 또 백화점의 80%의 매출은 20%의 고객이 올린다고 하잖아요. 이게 파레토의 원리입니다. 그럼 내가 집중을 하면 80%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8시간 정말 100% 집중을 하면 어마어마한 일의 결과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파레토의 원리입니다. 이처럼 그 4분면을 가지고 내 시간을 체크해 봤고, 정말 시급하지도 않은 일,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우리 시간을 80% 이상을 다 소비해 버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일, 중요한 일에 우리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관리 노하우 또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 15강 마칠게요. 첫 번째, 하루 24시간을 3등분을 하라는 것 알려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매일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노트에다가 기록을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불필요한 활동에 지나치게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가 4분면 나누어 가지고 한번 시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짜투리 시간을 활용을 하십시오. 잠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또는 교통 수단으로 대중교통 이용할 때는 얼마든지 또 SNS 영상 듣기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또 SNS 활동하는 것, 또 영상 편집하는 것, 책 읽는 것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을 계획해야 한다는 것. 지나온 시간을 후회하지 말고 후회는 접어두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반성한 다음에 미래에 대한 목표와 계획을 시간 할애를 해야겠습니다. 또 주말 시간을 효율적으로 너무 워크 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자기 삶에 있어서 즐기고 또 힐링하는 시간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밸런스를 항상 생각을 하고 시간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 자기 충전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노하우를 여러분 것으로 잘 만드셔서 시간 관리하셔서 좋은 습관 만드는 우리가 됩시다.